이 자식들아! 야, 윤석열!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한 변호사를 경찰이 막아섭니다. 관저로 향하는 인도도 울타리로 막아놨습니다. 어제만 해도 통행도 1인 시위도 막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아선 겁니다. 여러 경찰들이 뒤에서 잡아 끌고 앞에서 밀고 종이로 된 피켓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 전혀 아니고. 1인 시위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호구역이라며 통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낮 관저 앞에서 개최하려던 기자회견도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항의 대상 앞에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충돌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관저 앞 집회도 경찰이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지난 20일 군인권센터가 낸 소송에서 관저 앞 집회를 제한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집회를 허용했는데도 경찰은 요지부동입니다. 법원 결정은 군인권센터의 당시 집회만 해당되니 다른 집회는 막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집회 금지의 근거로 내세운 주민들의 보호 요청 탄원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면서 그것도 7달 전에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관행적으로 직권남용하고 또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행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던 만큼 경찰의 집회 통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일렬로 늘어선 경찰버스가 길목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고 앞에 모인 시민들은 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전국 농민의 청년맹에 트랙터 행진을 전면 통제한 겁니다. 결국 28시간 대치 끝에 야당과 시민들의 항의로 경찰은 결국 트랙터 10대에 한해 서울 진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여당 내에서는 농민 집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적었고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세했습니다. 트랙터로 시민 이동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경찰 버스를 들어올리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시위 현장에서 음주까지 한다면 이는 시위가 아니라 난동입니다. 밤새 시민 3만 명이 참여한 집회를 싸잡아 난동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때마침 한 보수신문은 부활하는 불법 시위란 기사와 불법에는 법대로 대처하라는 사설을 연이틀 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오늘 오전 트랙터 시위를 주도한 전농 지도부 2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1박 2일 내내 집회라고 할 때는 시간을 끄더니만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무슨 정광석처럼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도 경찰의 태도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이미 법원이 집회의 트랙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례로 인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과거 판례의 취지는 집회를 본질적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서 트랙터 행진을 제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남태령에서 차벽을 세운 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나아가 정부, 여당의 보조를 맞춘 경찰이 또다시 입틀막 대응으로 전환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전보다 더 심하게 이제 집회를 못하도록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조직 전체가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휘부가 내란에 가담해 구속된 경찰이 지금 할 일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농민 트랙터 시위대를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서며 영하 8도 한파 속에 밤샘 대치가 이어진 현장에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매일 여의도에서 모였던 응원봉 물결이 이번엔 남태령 고개로 이어졌습니다. 12.3 내란 사태 그날 밤 당시에도 이제 두려움 무릅쓰고 나오시는 분들 덕에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탄핵 집회를 통해 농민 같은 약자와의 연대 의식이 자라났습니다. 저희라도 가서 막아야 된다 해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특히나 시민들 사이에선 대통령 파면과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를 막는 공권력에 대한 분노가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을 어쨌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지금 국민한테 등을 돌리고 이들은 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참담하고 경찰 수뇌부가 내란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에 시민이 아닌 권력자만 지키는 게 아니냐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커졌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잘못된 힘에 의해서 지금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서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유도 정확히 안 알려져 있고 어느 쪽을 보호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수사는 민심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 수괴가 저기에 이제 버티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뭐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전혀 진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점. 탄핵안 가결 직후 집회 규모는 조금 줄었지만 그건 분노가 수그러든 게 아니라 응축되고 있고 주말 농민 시위에서 보듯 언제든 폭발적으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계엄이라든지 탄핵안 가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 현재의 서류를 수령 안 하고 있는 사정까지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으로 봐야 될 것. 참고 또 참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가 넘치지 않도록 내란 단죄의 속도를 내야 하는 것 수사기관 그리고 정치권의 당면 과제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